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노인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비용적인 측면, 이제 가급적 비용을 아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말 그대로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에 돈을 쓰고 어느 쪽에서 전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노인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 성패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식사라든가 또는 이제 수급자를 확보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 죄악안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그램이 핵심이죠. 소위 이제 노인 유치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식사도 식사고 뭐 다른 서비스도 다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좀 그 질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 재구매, 재방문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를 활용을 하죠. 사회복지사.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에 프로그램 2개 이상씩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러니까 늘 고민되는 것이 외부에서 강사를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들을 모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도 좋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기량을 갖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믿고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게끔 판을 깔아줬는데 아주 그 재미가 없거나 또 대상 어르신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멘트 등등 좀 센스 없이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봉사자 분들을 활용했을 때는 좀 검증이 어렵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료 강사는 어떻습니까? 유료 강사는 그래도 나름 검증이 돼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또 여러 곳에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합니다. 문제는 유료 강사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해야 되겠고 유료 강사를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책당국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춤형 서비스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니, 유료 강사를 쓸 때 그 강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지원해주겠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산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설명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서비스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62조에 보시면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간 요양이 정해져 있어요. 시설급여,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이제 죄악안 보호 기간, 그리고 단기 보호 기간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서비스 쪽,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에게 입소자의 건강 유지, 개선 등을 위한 어떤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라.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 부분에 지원하겠다. 그 표현이 바로 이제 가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보십시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간은 해당성이 없습니다. 해당성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맞춤형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제가 해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요리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일단 익숙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만들어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리 쪽은 특히 이제 할머니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들도 뭐 부침개 부치기라든가 뭐 간단한 종류는 또 곧잘 하세요. 또 좋아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해놓고 나서 그걸 또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리 프로그램은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또 이제 그림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뭐 이렇게 뭐 쌓기 프로그램, 뭐 탑쌓기 뭐 그런 용도 같은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인기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노래교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강사분의 역량인데, 강사가 조금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노래 강사는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웃음 치료 또는 뭐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 또 이거는 이제 인지 프로그램 같아요. 흩어진 조각을 이렇게 이제 짜 맞추는 그런 것들, 퍼즐 맞추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화투인데, 화투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화투보다 훨씬 커요. 인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 즉 말해서 그 기억력 회복 또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볼링인지 이렇게 뭐 하여튼 던져서 끼워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처럼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미술치료 또는 미술상담, 원예치료, 음악치료, 노인체육, 종이접기, 노래강사,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뭐랄까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 가면은 그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라고 해서 이렇게 비치해놓은 거 보면은 거의 어린이집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글 교실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뭐 자석으로 되어 있는 한글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이제 어린이집 버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할 때 유료 강사를 들이더라도 그냥 강사비만 주고 끝나는 것들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재료비. 예컨대 이런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라든가, 또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종이접기라든가 또는 이제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 얼마라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횟수인데요. 횟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주 4회 보십시오.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점수가 0.4점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이걸 계산하는 법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하여튼 최고 점수예요. 그만큼 지원금이 많겠죠.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주 3회
또는 주 2회 화목 이렇게 주 2회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 2회에서 3회 월 8회 이상 할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0.2점으로 반감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주 2회 하면은 반감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주 3회 하는 것을 반감시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0.3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 하여튼 주 2회 하든 주 3회 하든 점수는 똑같다. 즉 말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해야 되느냐 나왔어요. 한 번 할 때마다 60분 이상을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무조건. 솔직히 1시간 했는지 40분 했는지 무슨 타이머로 이렇게 전산 이렇게 감시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여하튼 이제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지를 쓰실 때 1시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에 하시면 안 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 사이에 제공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말해서 일지를 쓰실 때, 그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아시고 등록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계 기간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유혹을 받습니다. 뭐냐면 노인 요양시설과 주회관보호기관을 같이 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입소자와 이용자가 많잖아요. 합쳐봐야 한 30명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굳이 1시간 나눠서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강사비를 더블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15분, 주회관 보고 계신 분들 15분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그냥 강사가 한 명의 강사가 1시간만 프로그램 진행하고 끝내면 강사한테 1시간 강사로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노인 요양시설에 1시간 했고 노인 주회관 보고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한계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솔직히 프로그램 할 때마다 공단 직원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트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게 적발되면 그리고 이제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은 몰라요. 보호자들도 모릅니다. 이런 원리는 모르니까. 그런 종사자들은 알 수가 있다. 나중에 종사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잘못되면 그 종사자가 공단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을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강사, 어떤 강사를 써야 되느냐? 우선요, 이렇게 보시면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끔 수료증도 있긴 합니다. 예. 되게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의문점 첫 번째,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만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자격증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흔히들 민간 자격증은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런 말들 하지만 그쵸. 민간 자격증을 잘 활용할 때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경로당, 노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경로당의 9988 강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는 그 강사들도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도 유효하다. 두 번째, 강사가 한 주에 2번 이상 진행해도 되냐? 예, 예컨대
예컨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주 4회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원해치료 강사라고 합시다. 근데 이 강사가 이제 월요일과 일요일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예, 그 소리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강사는 한 주에 한 번만, 한 프로그램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4회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프로그램 종류가 다 틀려야 돼요. 그리고 강사도 다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다. 또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업체가 생겼어요. 업체가. 그 업체가 뭐냐면 여러 강사들을 이제 관리하는 소속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 소속이어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업체 소속이 안 돼 있더라도 그냥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직원 중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외부의 강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중에, 간호조무사 중에 뭐 미술치료 자격증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직원이 예컨대 그 직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같으면 퇴근 후에 해도 돼요.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러나 이미 맞춤형 프로그램은 6시 이후에 진행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해당 직원이 파트타임이다. 파트타임. 그래서 오전만 근무한다. 오후에는 논다.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그 직원이 어쨌거나 이제 퇴근한 이후니까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일하는 그 중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다가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하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이 자격증을 스캔을 떠서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동시에 강사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자격증 이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예, 발급기관은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그리고 자격증 번호, 이게 이제 자격증 번호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발급일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격증을 사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유료 강사를 사용한다. 그럴 때 얼마 정도 정부에서 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걸 한번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 산출하는 그 제가 영상을 띄운 적이 있었는데 그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해당 월 가산금액, 가산기준금액 곱하기 가산점수의 합을 수급자 수로 나누어서 그래서 다시 서비스 이용 점수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기준금액은 뭐냐면 이제 한 달 동안 서비스 다 진행하고 나서 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죠. 요양시설 같으면 전체 80%, 제가 같으면 전체 85% 될 겁니다. 그 금액의 합이에요, 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공단에서 받은 돈, 그게 바로 가산 기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산 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했을 때 그때 점수는 0.4점이다. 그리고 2번 내지 3번만 있었다. 그러면 0.2점이 된다. 그리고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이쪽은 1점이 되는 것이고 죄관보호와 단기보호는 1.5점이 됩니다. 약간 죄관 쪽, 이쪽 제가 좀 밀어주는 게 좀 느낌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수급자 수 설명을 드렸죠. 인력 추가 배치 가산할 때 제가 수급자 수 계산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달의 평균. 그게 바로 수급자 수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주 4회 4번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회관보호 기관의 수급자가 10명이다. 그러면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 다 따져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급자 10명인 지회관보호에 이제 그 전달 매출이 얼마 있는데 그 중에서 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800만 원이었던 거예요. 800만 원.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800만 원 곱하기 0.4. 그러니까 주회가 그 4회니까 가산 점수는 0.4점이죠. 0.4를 수급자 수로 나누어요. 수급자 수가 10명이었죠. 수급자 수로 나누어요.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이제 시설 유형 점수가 주회관 보호는 1.5점이라고 있죠. 1.5를 곱했더니 얼마 나오냐? 48만 원이 나오더라. 48만 원. 이 돈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가산 금액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다. 800만 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급자 수가 몇 명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공단으로부터 받는 돈, 그게 바로 가산 기준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고 대략 그 주 4번, 주 4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은 대략 한 4, 50, 그러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유료 강사를 불렀다. 그러면 유료 강사 1시간 얼마 정도 주냐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최소 가장 적게 준다 생각을 했을 때 한 5만 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5만 원. 5만 원 주면 그러면 이제 5만 원 받는 유료 강사가 한 주에 4번 오잖아요. 4번. 그러니까 5, 4, 20. 한 주에 20만 원이 강사비로 나가요. 그럼 한 달이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한 80만 원. 80 몇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 중에서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제 이것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게 되면 대략 한 이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그 강사비에 약 한 50% 정도를 지원받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지를 쓰셔야 돼요. 노인장기 요양계는 뭔가 무슨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운영기록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양식이 다 있어요. 양식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이름 적고, 이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신문자들이 간혹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일지를 꼭, 사회복지사나 이 기관에서 작성해야 되냐. 그냥 강사 보고 작성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글쎄요, 강사분들에게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 실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증빙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는요, 이 보십시오. 쓸 게 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강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어요. 전상 누가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시 이렇게 적고, 진행자는 이제 그 강사 이름도 적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나 시설장 이름을 옆에서 이제 보조해 준 사람, 간호조무사가 보조했으면 간호조무사 이름 적고, 하여튼 강사 이름과 직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 이름 적고, 아니 숫자 적고, 준비물 적고, 목표. 바로 이제 이게 어려워요. 강사들은 이런 거 좀 잘 못 적더라고요. 사회복사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해보면 됩니다. 이제 골판지 숫자판 만들기인데 목표를 눈과 손, 손과 손의 협응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강사 보고 좀 물어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강사가 그래도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골판지를 말고 붙이면서 손가락 조작 능력 및 손의 기민성을 증진시킨다.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사실 목표가 다 비슷비슷해요. 예, 약간씩 말 좀 바꿉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그냥 이것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계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뭐 도입부는 어떻게 하고 이건 이제 마음대로 그냥 입맛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 평가. 평가는 이제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려고 했던 어떤 소개 목적 이걸 달성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졌느냐, 적극적으로 참석했느냐,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것은요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 이것은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한 사람씩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임의대로 평가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양식을 약간 변형했습니다. 변형했다기보다 추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를 그 홍길동, 뭐 변학도, 심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 이름에 따라서 하고 반응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몰입도가 좋으며 작품 완성 속도가 빠르다.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지만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 평가를 쓰려면 이 작성자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만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일지 쓰는 것이 다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제 방식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며칠을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하튼 이 평가 양식은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변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 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